세종대왕이 집현전으로 한글을 보급하는 쪽을 시대적 과제, 시대 정신으로 삼았다면 이재명 지사께서 영어 공용화 됩니다. 제가 국립영어원 원장이 돼서 영어 바로 구사할 수 있는 요령 특강하고 다니고 전국에 영어센터 하고 해서 특강하고 사회적인 인프라를 깔고 하면 그런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망 깔고 이랬다고 하시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영어 공용화라는 망을 깔아 놓으면 대한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도 피할 수 있고 영어로 성장 동력을 삼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디 21세기에 세종대왕 같은 성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면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하고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데 누우면 또 이렇게 머리카락도 주저앉고 이래저래 해서 촬영을 먼저 마치고 쉬는 것으로 하면서 일단 복거일 교수님의 영어 공용화 이야기,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이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복거일 선생님은 그 얘기의 도입은 영어를 공용화로 하자 하지만 그분이 사실 더 깊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늘 제가 얘기하듯이 왼손잡이가 오른손은 불편하고 오른손잡이가 왼손은 불편하듯이 언어도 양단 간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문제여서,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야만 그 기능이 나타나는 게 언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필요에 의해서 공용화를 시도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민족어의 쇠멸,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어를 우리가 실제로 상실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인데, 그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민 1.5, 2, 3, 4 넘어가면서 한국어를 아예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에서 봐도 영어가 모국어가 돼버리면 한국어는 결국은 쇠멸하는 상태로 간다는 거는 이제 불가피하고,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우리가 한민족이 한국어를 포기할 수 있느냐, 영어를 처음에는 고육지책으로 아니면 성공의 방편으로 영어 공용화를 시도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은 결국은 민족어의 쇠멸, 한국어의 쇠멸, 소멸, 이러한 것이 불가피하다. 이 선택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결국은 논지이기는 한데, 수많은 경제적인 이익 아니면 번영의 기회, 이런 게 영어를 통해서 같이 오는데 누군들 쉽게 이 유혹 아니면 이 필요성을 외면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뭔가 선택은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 이제 이 문제인 거죠. 사실 그건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죠. 기독교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바벨탑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러한 존재가 되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을 보고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흐트렸다. 그래서 이제 외국어가 오늘날 이렇게 뭐 다종다양하게 이렇게 퍼져 나왔다, 갈라져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 실제로 그럴 수는 없죠. 가장 단순한 상식에 비춰봐도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인간이 한 언어를 배워서 그 구성원, 공동체, 부족, 종족이 일시에 외국어를 다 배워서 동시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겠냐? 불가능하죠. 현대와 같이 미디어들도 발달해 있고 어학원 이런 게 수없이 발달해 있어도 오늘날 한국에서도 영어 문제가 이렇게 문명적인 서포트가 있는데도 안 되는 게 언어인데, 그 고대에 어떻게 새로운 언어를 갑자기 가르치겠어요. 일시에 다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요이 땅 하고 각자의 새로운 다른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냐?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큰 얘기는 뭐냐면
어제까지 예를 들어서 아람어를 썼어요. 그랬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히브리어를 쓴다. 그럼 히브리어를 새로 배워서 쓰는 것도 어렵지만 어제까지 알고 있던 아람어는 어떻게 또 잊어버려요. 전부 다 아람어를 썼었는데 오늘 갑자기 전부 다 각자 다른 언어를 쓰는데 각자 한 언어도 아니고 각자 다른 언어를 다 어떻게 익힐 것이며, 그러면 새로 익혔다 해도 과거의 언어는 어떻게 한 방에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고요. 요즘 메모리, 외장 메모리 뭐 포매터에서 싹 지워버리듯이 날려버리듯이 딜리트 키 하나 딱 치면 싹 제거가 되는 거냐고요.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뭐 언어를 흐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께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사건을 전후해서 새로운 언어로 막 언어를 흐트렸다. 똥단지 같은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함부로 가볍게 바벨탑 얘기가 뭐 대단한 얘기처럼 입에 올린다는 건 넌센스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오늘날 몸소 경험해 보면서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에서 여담으로 한번 해봤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언어 문제에 있어서 뭔가 주종 간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주로 선택을 하면 종이 되는 한국어는 각자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용불용설 같은 거죠. 쓰는 건 더 발달하고 안 쓰는 건 쇠퇴하고, 이런 느낌에서 언어도 이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한국어를 포기할 수 있겠냐, 이 문제는 다시 발제를 해서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요. 현재 그러면 임기응변으로 그냥 공용어로서, 공용어란 얘기는 함께 쓴다는 얘기지 주종이 주된 언어, 종된 언어가 동등하게 쓴다, 이거는 어려워요. 계속 이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얘기 나오듯이 어느 한쪽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집중화되고 쏠리는 현상, 뭐 자본주의의 자본의 논리가 그렇듯이 다 그런 거죠. 일단 공용어 말이 공용화한다지만 한국어가 주된 언어고 종된 언어로서 영어를 더 잘 익히자 했을 때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냐? 공용화는 아니지만 영어를 잘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냐? 그 이상 뭘 더 공용화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또 이런 생각도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공용화가 국가 정책으로 채택이 되면 이제 이런 거죠. 사회적인 인프라에 있어서 예를 들어 텔레비전 프로에도 보면 오늘날 아리랑 TV건 아니면 영어가 등장하는 콘텐츠건 간에 가장 못된 거가 뭐냐면, 영어를 잘하는 유창한 사람이 압도를 하고 조금 덜 잘해도 아니면 못해도 말을 하고 자기가 아는 만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막 주눅 들기도 하고 저거밖에 못해? 저거 하면서 영어를 입 밖으로 내, 이런 분위기, 이 정말 더러운 분위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제작 현장에서 주연을 맡았으면서 막 연기도 개떡같이 하고 이러면 당연히 눈총을 받게 되죠. 그런 상황과는 달리 영어는 영어 못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여건상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니까 이제 영어 공용화 체제가 되면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런 거죠. 잘하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영어의 발전이나 영어에 대한 시도를 주눅들게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요즘 뭐 유튜브도 다 그렇고, 유튜브도 보면 영어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대단히 잘하는 체 하는 사람들이 이거 해, 이거 몰랐지,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가는 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물론 이렇게 책까지 쓰고 영어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 어떻게 구사해야 되는지 그래도 가장 쉽게 영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뭐 영어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거나 아리랑 TV에 나간다거나 뭐 이렇게 외국 사람과의 인터뷰에 응한다 그러면 저도 어벙벙 할 거예요. 때로 뭐 비문 아니면 비문법적인 표현들 막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잘할 때까지 능수능란하게 유창하게 영어 할 때까지
중간에 아무도 입 밖에 영어 내놓고 하지 마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해야 하는데 잘할 때까지는 연습만 해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제일 그런 게 이제 제가 드럼을 늘 그렇게 드럼을 치고 배우고 싶은데 드럼 학원에 가면 맨날 이거 해요. 6개월 동안 그 고무판 놓고서 스틱 가지고서 박자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지겨워서 다 포기하죠. 그런 식으로 영어도 자꾸 해야 하는데 잘할 때까지는 나서지 말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 말란 얘기지. 그러니까 콘텐츠든 프로그램이든 간에 발전되는 과정, 그게 노출이 되고 그걸 공유하고 그 가운데에서 또 재미를 찾고 가능해요. 왜냐하면 엠넷에서 했던 프로듀스 48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에 보면 서바이벌 이런 때에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 일본어든 영어든 간에 이렇게 섞여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 문제 없잖아요. 자막 좀 달고 서로 과정을 돕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 영어 이렇게 구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구나, 이거를 막 뭔가 공포스러운, 굉장히 부담스러운, 누군가를 주눅들게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말고 나는 그거 이렇게 표현할래, 뭐 이런 식으로 권장하고 코칭하고 이러는 거, 그래도 충분히 문제가 없는 게, 아이돌이 등장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카드로 또 올려볼만 할 텐데, 이제 블랙핑크의 지수가 로제나 제니나 리사보다 영어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도 다른 멤버들도 면박 안 주고 본인도 기죽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노력, 그런 거면 충분한 거고, 아이돌은 또 그 나름의 콘텐츠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못하는 사람이든 중간치든 중하든 중상이든 아니면 최상층이든 간에 원어민이면 또 그 사람은 또 프로그램 내에서 한국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장파장이니까 다 같이 그렇게 끌고 나가자,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또 이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데 청년부 전도사가 미국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무척 영어로 그 친구랑 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도통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아예 방법 자체를 몰랐던 거죠. how to speak 이런 걸 몰랐던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영어 환경 내에서 할 때 영어를 어떻게 구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툴 자체가 없으면서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비문만 쏟아내면서 시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령을 알아야 그걸 제대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방법에 대해선 알려는 노력도 없이 계속 엉터리만 계속 해대면 학습도 안 되리, 학습 효과도 없으려니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개발 세발 계속 그러고만 있으면 그런 시도는 안 돼요. 그거는 그러자면 아예 때려치는 게 나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러면 제대로 영어를 구사하는 방법이 어렵냐? 아니에요. 다 정리돼 있고요. 제가 30분, 1시간, 2시간이면 틀에 맞게 다 할 수 있어요. 뭐 어려워? 영어? 어려울 것도 없어요. 다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이계영의 영어 이야기에서 계속 풀어드리긴 하는데, 요령들을. 그래서 한 1시간만 집중해서 들으면 조금 과장했고요. 2시간만 집중해서 들으면, 아니면 저의 동영상 콘텐츠 하나만 제대로 다 소화를 해내시면, 그때부터 영어는 막 개발 세발 맞지도 않는, 원칙도 없는, 기준도 없는 영어 막 개발 세발 하는 거 말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영어 콘텐츠들을 쭉 돌려나가자. 그러면 영어 공용화 어렵지 않다. 팬덤이 아주 넘쳐나는 아이돌들, 걸그룹, 보이그룹 출신들 데려오고 콘텐츠 만들어서 영어가 익어가는 과정, 완성돼 가는 과정, 그거를 끊임없이 방송 콘텐츠로, 유튜브 콘텐츠로 돌리면 영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려운 거 아니네, 그런 느낌만 주면 영어 공용화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영어를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만큼은 돼요. 하지만 매끄럽게 영어, 아메리칸 팝을 영어로 노래한다거나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해서 영어로 연기를 막 능숙하게 한다거나 뭐 텔레비전 드라마에 간다,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모국어라는 본능적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공용화라는 타협점에서 제2외국어로서,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현재 그 상황인데 우리는 영어가 외국어인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두 번째 언어, 그러니까 공용어로서 모국어와 비슷하게 동등한 언어로서 공용어가 아니라 모국어 있고 그 아래에 부차적으로 sub mother tongue, 그러니까 모국어의 부차적인 언어로서 영어를 두고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그것만으로도 경제적인 효과는 충분히 달성한다. 다만 영어권과 주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지는 못한다. 그거는 우리가 한국어라는 민족어, 모국어를 포기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더 사회적 논의를 더 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당장 가능하다, 바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또 그런 얘기를 좀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평택시에 사는데 평택시에 공재광이라는 친구가 그때 미래통합당인지 뭐 이렇게 해서 평택시장까지 했었어요. 그때 그 친구한테 시장에 재선이 되려면 아니면 국회의원을 바라보든 이럴 때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다. 그거 너가 받아들이면 너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성공한다.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타당성 제안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제안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써서 줬는데 받았는지 뭐 회신도 없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그러더니 이제 대선에서 떨어지고 뭐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런 거였거든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수당 뭐 이런 걸로 해서 전국구 정치인이 됐잖아요. 유명세를 탄 거죠. 그 유명세가 정치를 하자면 유명세 가지고 낙하산 아니면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와야지 쉽지, 밑바닥부터 해서 정치인이 돼서 국회의원 뭐 시장 된다,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던 건데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평택에는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주한미 공군 US 에어포스의 송탄, 우리는 이제 송탄에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영어 명칭으로는 오산 에어베이스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주한미 공군 본부가 이제 평택시에 있고 송탄 지역인데, 또 US 아미 용산, 동두천, 의정부 이쪽에 이제 미군들이 다 평택 기지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시설 확장, 투자 이런 거 엄청나게 했는데, 그래서 그 미 공군, 미 육군, 미군 부대가 엄청나게 커서 그 앞에 이제 송탄 공군 기지 앞에 신장지구, 그다음에 팽성 안정리 미 육군 앞에 거대한 이태원 같은 거리죠, 말하자면. 그런데 옛날 용산 미군 주둔 시절에 용산 이태원과 조금 달리 국제화는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미군들이 많아서 맥주 클럽들, 이런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클럽들도 많고, 또 교회, 기독교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공재광 전 시장한테 너가 예산을 들여서 슈퍼오닉 이런 평택 농산물 이런 거 쓰는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돈 거기다 쓰면서 인정받아서 재선 3선 되려고 하지 말고 캐치프레이즈는 이거다. 영어 평택시, 평택 영어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수당으로 이렇게 자기의 퍼스널 브랜딩을 잘 했듯이 너도 평택을 영어 평택시, 평택 영어시 이렇게 치고 나가라. 그래서 광고도 이런 것들 해서 외국 기업들 다 평택으로 오세요. 영어 하고 싶은 사람들 다 평택으로 오세요. 그래서 해외에다가는 해외 기업들 중에서 뭐 싱가포르, 홍콩 굳이 뭐 찾지 말고 중견 이상의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랭귀지든 뭐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평택으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죠. 영어 바우처, 잉글리시 바우처 이런 걸 지급을 해서 시 예산으로요. 그래서 뭐 한 장에 1,000원, 2,000원, 3,000원, 뭐 5,000원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바우처를 갖다가
청년들에게 무료로 주어서 시 예산으로 하는 거죠. 이 바우처를 가지고 가면 미군 클럽에 가서 맥주를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미군들이 득식을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미군 애들 술값 많이 안 들어요. 맥주 한 병 가지고 2시간, 3시간 얘기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붙들고 앉아서 계속 얘기하고, 아니면 이 바우처를 갖다가 가지고서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미국인 교회로 가라는 얘기죠. 교회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뭐 아니면 영어 찬송 이런 거 하는 거 다 영어로 하면서 영어 실습을 그냥 살아있는 저기로 해라. 괜히 억지로 뭐 안산 영어 마을, 뭐 파주 영어 마을 이런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해서 영어가 될 일이 아니고 생활 속에 젖어들어야 되니까, 클럽에 가서 노닥거리면 미군들하고 얘기를 하든, 미국인 교회에 가서 뭐 이렇게 목사님 설교 말씀도 영어로 듣고 노래 찬양도 영어로 하고 이래저래 막 또 친교 시간에도 영어로 얘기 나누고 이러면 영어 전혀 문제 없다. 더군다나 이제 내가 이렇게 바로 영어 그렇게 실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론, 지식, 기술은 내가 전수를 하면 된다. 그래서 시청에서 뭐 특강을 뭐 주 단위, 월 단위로 한 번씩 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그래서 평택을 영어 평택시, 평택 영어시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가라 그랬는데 말 더럽게 안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공영화의 시범직으로서 평택을 선정해서 특히 이재명 지사님 아니면 이재명 후보, 대통령 후보께서 혹시 관계자분들이나 민주당에서 들으시면, 경기도에 영어 평택시, 영어를 하고 싶은 사람은, 젊은이들은 다 영어 평택시로 가라. 그래서 뭐 주거비 보조금이나 아직 실직인 상태에서 공무원 시험 떨어질 것 같고 바로 안 될 것 같은 사람, 어쨌거나 경쟁률로 놓고 보면 적어도 10분의 8, 9는 계속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영어 익혀서 해외 기업들을 평택으로 유치해서 영어 능력되는 외국계 회사 취업이든 아니면 아예 외국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어 공용화의 시발점 아니면 모멘텀을 경기도 평택시에서 찾으면, 이재명 시장님이 아예 그렇게 영어 공용화를 하고 나가면, 영어를 모국어로 전환시키는 거는 아니라 해도 영어 공용화를 이재명 시장님이 대선 공약으로 갖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 제가 다른 편에도 얘기했듯이 세종대왕이 집현전으로 한글을 보급하는 쪽을 시대적 과제, 시대 정신으로 삼았다면 이재명 지사께서 영어 공용화 됩니다. 제가 국립영어원 원장이 돼서 영어 바로 구사할 수 있는 요령 특강하고 다니고, 전국에 영어센터 하고 해서 특강하고 사회적인 인프라를 깔고 하면 그런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망 깔고 이랬다고 하시는데, 이재명 지사께서 영어 공용화라는 망을 깔아 놓으면 대한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도 피할 수 있고 영어로 성장 동력을 삼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디 21세기에 세종대왕 같은 성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면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국립영어원 가능합니다. 영어 공용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비즈니스로서, 생활 영어로서 그렇게 사회적 능력치를 높이는 영어 공용화하고, 또 본인이 원하면 영어 특별시 이래가지고 평택시에 일부는 아예 모국어 같이 쓸 수 있는 약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국 내에서 영어 특별시 평택을 만들어서 해외 기업들이 굳이 영어 되는 고용 인력을 찾아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가지 않고, 이제 여건도 좋아졌으니까 대한민국 영어 평택시로 해외 지역본부들이 다 오고, 우리나라 중에 영어 빨리빨리 제가 가르치면 다 돼요. 제 방법론 빨록파 특허 영어를 통하면 영어 바로 되기 때문에, 그걸 실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듯이 영어 성경까지 이 특허를 적용해서 실증해 보이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어 공용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것도 아주 단시일 내에 가능하니까 좋은 생각 있으시면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늘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계양의 영어 이야기는 나라 발전을 위하여 계속 될 것이고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